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이민자 소셜서비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자체 운영의 정신건강 클리닉을 오픈했습니다. 센터는 2일 클리닉 건물 앞에서 개원식을 갖고 지난 4년간의 각고한 준비 끝에 결실을 맺은 뉴욕시 최초 한인 운영의 정신건강 클리닉 공식 개원을 알렸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그레스맹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등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가해 KCS 임원진과 클리닉 실무진을 격려하며 한인 운영의 첫 클리닉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은 플러싱 162가 선상 42 애비뉴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 들어온 곳 2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을 이끌어 나가는 하영주 상담소장은 이제 한인 운영의 전문 정신건강 클리닉이 문을 연 만큼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다면 편하게 방문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자유롭게 저희한테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약을 먹어야 되거나 상담 치료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도움을 못 받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희 클리닉에 와서 저희 정신과 의사들한테 약을 처방받고 또 상담 치료를 받아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이민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노인분들도 노후의 우울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 아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저희는 보험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정신건강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플러싱 북판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한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KCS 정신건강 클리닉의 상담 분야는 초기 검진과 정신감정, 개인, 가족, 그룹 심리상담, 향정신적 약물 치료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개인보험을 받고 무보험자는 소득에 따라 저렴한 상담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5부터 시작되는 상담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이 또한 형편에 맞게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병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현재 소득에 의해서 상담비를 책정하고 있고요. 또 가장 저렴한 상담비는 저희가 25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25불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상담비를 책정해서 돈 걱정 안 하시고 모든 분들이 정신과 의사를 볼 수 있고 상담 치료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국교 재수립 이후에 중국과 아시아 등 외국 자본의 쿠바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와 스페인 자본은 물론 베트남 사업가들도 쿠바의 호텔 건설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지난주 재계 인사 140여 명을 대동하고 직접 쿠바를 방문해 경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달 23일 쿠바와 양자 간의 경제 투자 관계 증진에 합의했고 벨기에는 8년 만에 쿠바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각국 정상과 자본이 이처럼 대거 쿠바 행위에 나선 것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도 은연중에 쿠바와 관계를 맺지 말라고 압박해오던 미국의 태도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했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50여 년 이상 이어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지난 7월 다시 국교를 맺어 상대 국가의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분위기 전환을 주도한 당사자인 미국의 자본은 투자 잔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는 쿠바와 화해했지만 경제적으로는 1962년도부터 이어온 금수 조치를 여전히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유신론자의 비율이 7년 전보다 8%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종교연구소가 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014년 현재 63%로 2007년도의 71%보다 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이 종교와 연계됐다고 답한 이도 2007년 83%에서 지난해 77%로 6%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 전국의 성인 35,07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로 종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입니다. 미군 병역 내에서 남성 장병들 간의 성폭행 건수가 국방부 보고에 비해 1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워싱턴 타임즈가 3일 보도했습니다. 미 심리학회는 퇴역 미군 장병 18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거쳐 발간한 보고서에서 남성 장병들이 겪는 성적인 트라우마의 비율이 이미 보고된 것에 15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한 해 성폭행 희생 장병이 2만 6천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1만 4천여 명이었다고 이메일 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번 조사는 군인들의 성폭행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일반 사회에 비해 병역 내의 성적인 트라우마가 훨씬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총기 사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살 난 어린아이가 대낮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시카고 남부 그레샴 지구 주택가 골목에서 이 동네에 사는 타이숀 리가 머리와 등에 여러 차례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주민은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총성이 5에서 6차례 이상 연이어 들렸다며 골목으로 나가보니 어린이가 땅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농구공이 놓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있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나머지 어린이들은 곧 흩어졌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고가 총격범들의 의도한 것인지 의도치 않았던 것인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사촌과 함께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유급 출산 휴가를 도입하는 미국의 정보통신, IT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2일 남자 직원들에게도 유급 출산 휴가 6주를 부여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 직원에게는 20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의 새로운 휴가 지침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새로 마련이 된 정책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게 되면 직원의 성별에 상관없이 출산 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대형 IT 업체들이 유급 출산 휴가를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포토샵 제작 회사인 어도비는 이번 달부터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16주 유급 휴가를 주고 출산 여성들에게는 10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달부터 출산한 모든 남녀 직원들에게 12주 유급 휴가를 주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도 남녀 직원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 유급 휴가를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 10대들이 미디어에 소비하는데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는 미국의 8세에서 18세 어린이, 청소년들의 일상을 조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은 TV, 영화를 보고 모바일 게임을 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는 등 미디어를 접하는데 하루 평균 9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8세부터 12세의 어린이들도 하루 평균 무려 6시간씩이나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폴스바겐의 배출 가스 조작 스캔들이 이 회사의 고급 브랜드인 포르쉐까지 번졌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2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내걸고 폴스바겐이 2014년에서 2016년형 3000cc급 투아렉, 포르쉐, 아우디 모델 등에서도 배출가스 검사 결과 조작을 위한 장치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3000cc급 차량의 조사에서 유해성 기체인
이산화 질소가 허용치 최대 9배까지 방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폴스바겐은 이와 관련해 배기가스 소프트웨어 적용 과정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며 미 환경보호청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폴스바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포르쉐가 처음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 목록에 이름을 올려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